청문회 하면서 굉장히 지금 KBS의 재정이나 아니면은 경영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KBS가 보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도 임대 및 개발, 운영에 대한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법만 된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런 게 활성화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뭐 KBS 별관이나 아니면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다 보니까 부동산 수익이나 개발 이익 같은 걸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지방국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순천에 한 4달 동안 가 있었는데 순천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홀 시설 같은 것도 거의 지역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뭐 시민 노래교실 정도 이 정도 운영되고 있는 정도인데 과연 이런 지방에 있는 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오피스 빌딩 올린다 해가지고 임대가 나가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지가 좋은 자산에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할 가능성 하고요. 그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매각의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KBS가 뭐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만 해도 거의 한 230억씩 이렇게 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직접적인 방송 용도로 쓸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뭐 한전이나 뭐 다른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방송 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방송국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부세 좀 감면 대상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뭐 그거야 법을 개정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야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방금 전에 부동산을 실제 재개발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기 어려운 곳은 또 한편으로 뒤집어 말하면 매각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혹시 방송 특화로 저희가 뭐 아이템을 좀 진행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시 후보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적 한계뿐만 아니라 능력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기업들의 개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까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다른 공기업들의 저희와 비슷한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도심지에 위치했던 땅이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지가 된 땅. 그래서 한전도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우체국 빌딩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협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KBS 시설에 대한 좀 이렇게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18개 지방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감축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도 운영에 무리가 없는지 혹시 판단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지역 방송 활성화라는 측면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고민스럽고.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총국 정도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말고는 지방국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 7하고 뉴스 9 정도 일부 편성하는 것 외에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라디오 일부 하는 거 외에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국과 을지국의 거리가 100km 이내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야 뭐 법적인 규정이지만 예를 들어 대구 총국이 있는데 지금 안동국과 포항국이 같이 운영되고 있다. 네. 그런데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의 행정 중심은 안동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경제 중심은 대구인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세 개의 축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지역민 입장에서야 이런 지역의 시설이 유지되는 것을 바라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뉴스 7하고 뉴스 9 만들려고 이렇게 거대 부동산을 유지하는 것이 좀 무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국 중심의 광역화를 추진하되 저희가 이제 9개의 을지국은 그 지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질문 드린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네. 경영 상황이 시급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후보자님이 뭐 당연히 지역민이 없어지면 뭐든 싫어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실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굉장히 답변하시는 거는 죄송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없앤다 그러면은. 아니, 저희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경영하시는 입장이시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 뉴스 7, 뉴스 9 정도 제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몇천 평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알겠습니다. KBS가 주인 없는 회사라고 이게 사실 내 임기 때만 지나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런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걸 텐데 네. 저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지역 소멸 이슈와는 좀 관계가 덜한 이
송중개소 부지 매각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인력이나 인건비 감축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제가 그때는 뭐 단언적으로 자를 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사실 이걸 좀 파지티브하게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뭐 사내 벤처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KBS 보직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 수십 년의 방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은 1억씩 받으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사내 벤처나 조금의 지능을 통해 가지고 사업령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사내 벤처를 시도했었는데 네. 뭐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성과가 잘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저 전문성은 최고일 것 같은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예, 저희가 이제 공영의 틀에 있다 보니까 이 상업적인 측면과 같이 결합돼야 성과가 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KBS 내부에서 자체 사내 벤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OTT에 잘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 200억 받고 팔았다. 그러면은 그런 내부 벤처에서 나온 수익금은 비용은 공사가 되지만은 회사가 되지만은 수익금은 그 팀이 뭐 20% 30% 가져갈 수 있게 화끈하게 하겠다. 그럼 내부 경쟁이 촉발되고 사내 벤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력들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왜냐하면 전문성으로는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내 벤처 시도가 실패한다는 거는 나태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그런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잘 설계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저는 결과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력과 아까 부동산 구조 이거 제가 봤을 땐 지금 재정에서 핵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